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죠.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우선 잃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투자는 안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투자는 완전히 반대의 길입니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이익을 내고 싶은 욕구보다, 재산을 증식시키고 싶은 욕구보다 큰 거예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말이죠. 반대로 경제적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기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부에 대한 열망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압도하게 됩니다. 재산을 잃고 싶지 않고 재산을 불리고도 싶고 둘 다 불가능입니다. 재산을 잃고 싶지 않아요. 손실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재산은 불리고 싶어요. 둘 다 두 마리 토끼 불가능합니다. 하나만 결정해야 돼요. 재산을 불리고 싶은지 재산을 잃고 싶지 않은지. 경제적 자유와 안전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안정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사람과는 초점이, 포인트를 어디에 두는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안정성만 확보하면 된다는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희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큰 규모의 돈을 벌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안정성 확보 때문에 사업과 투자를 다 포기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큰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30년 전후를 더 살아나가야 되겠다, 살아나가야 된다 생각을 한다면 경제적 자유 얻으려면 아무리 적은 금액도 5억, 6억은 있어야 돼요. 적어도 10억이 넘어가면 안전하겠죠? 그 정도를 벌려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안전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을 추구하면 할수록 경제적 자유는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알고들 계시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실행 중입니다.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실패를 견뎌낼 준비가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의 지수와 또 주가를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는 그 과정에 하루 이틀만 늦어도 벌써 주가와 또 지수가 단 하루만 해도 변경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 전 거구나, 이틀 전 거구나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 24년 새해 들어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비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비투 아마 여러분들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하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12일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신용잔고가 3,896억 원으로 지난해 말 2,805억 원 대비 38%나 증가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보름 지났죠? 날짜로 보름 지났는데 벌써 이 신용잔고가 38%나 증가했어요. 삼성전자의 신용잔고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7거래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를 24%가량 하회한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잠정치를 발표한 이후에도 신용잔고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신용잔고는 2,141억 원으로 지난해 말 1,428억 원 대비 49% 늘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신용잔고가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두 종목의 신용잔고 증가율은 같은 기간 유가증권 시장의 신용잔고 증가율 7.5%를 5배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용잔고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들어서 지난주 12일까지만 해도 계속 떨어졌죠. 오늘 또 보면 7%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오늘까지 6% 내렸습니다. 이 삼성전자 주요 이 상장사의 잇따른 어닝 쇼크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를 하고 있는 등 이 악재로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5% 넘게 하락했지만
투자자들은 코스피 상승을 기대하면서 관련 상장 지수펀드 ETF에 뭉치돈을 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뭉치돈 우려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발표한 지난해 영업이익 전년보다 85%나 줄어든 6조 5,400억 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D램 판매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만큼 주요 증권사들 미래에셋은 10만 5천 원 예상하고 또 해외 투자은행들 HSBC는 11만 원까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 넘게 제시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요 증권사에서는 단기 낙폭이 컸지만 향후 상승세가 예상돼서 지금 같은 가격 조정 시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확대할 만한 종목으로 공통적으로 반도체 등의 정보기술 업종들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지금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대표 주자 이 동시에 시총 상위 대형주에 대한 적극적인 B2 빚내서 투자하는 거 자기 돈으로 하면 그나마 괜찮지 빚을 내서 투자를 하니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개인들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시가총액 상위 이 대형주의 저가 매수를 노리는 수요가 크게 들면서 빚을 내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ETF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12일까지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ETF 가운데 절반인 5개가 코스피 상승에 베팅하는 종목으로 나타났어요. 자, 봅시다. 국내 개인 투자들이 어떤 ETF를 많이 샀는지 우리가 투자 중인 이 종목들과 비교 한번 해봅시다. 가장 많은 자금이 순유입된 ETF가 코덱스 탑5 플러스 TR이에요. 우리는 신경을 잘 안 쓰니까 잘 모르죠? 한 5년 됐습니다. 타이거 탑10이라고 있죠? 타이거에서 미래에셋에서 나온 국내 1등부터 10등까지 시가총액 10개 종목에 그거하고 비슷해요. 코덱스의 이건 코덱스 탑5 플러스 TR 315930이에요. 종목번호 2019년 1월 22일 상장했어요. 그러니 딱 5년 됐죠? 지금 2024년 1월 16일이니까 5년 된 종목으로 7,868억 원이나 몰렸습니다. 상당히 많죠? 많이 몰렸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원인데 말이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든 종목 중에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과 시가총액이 크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5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비중을 보면 삼성전자 26.7%, 이 비중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또 SK하이닉스 17.4%,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두 종목 비중이 44%. 이 두 종목의 비중이 거의 반 가까이 상당히 높죠. 네이버 9.5%, 현대차 9.1% 이렇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예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여기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1위로 올랐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5년 됐어요. 타이거 탑10 이것은 2018년도 3월 30일 이때 상장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492억이에요. 또 코덱스 팡 플러스이죠. 2019년 1월 10일 날 상장됐어요. 그러니까 코덱스 탑5 플러스 TR과 타이거 탑10 코덱스 팡 플러스 세 종목 보면 우리는 코덱스 팡 플러스에 투자합니다.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본다면 코덱스 탑5 플러스가 1년 동안에 22% 수익률, 타이거 탑10은 11% 수익률, 코덱스 탑5가 훨씬 높죠. 2배나 되네요. 그런데 코덱스 팡 플러스는 77%, 무려 5배의 수익률 차이 납니다. 상장한 지 5년으로 봅니다. 5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코덱스 탑5가 50%, 타이거 탑10이 38%, 그런데 코덱스 팡 플러스가 206%. 우리의 목표 5년이면 100%죠? 2배. 2배 수익 목표인데 코덱스 팡 플러스가 206%. 그럼 몇 배입니까? 3배 수익 났잖아요. 5년 동안 투자를 했어요. 근데 코덱스 탑5, 타이거 탑10, 국내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거죠? 38%, 50% 수익이 났어. 그런데 코덱스 팡 플러스 종목 알고 계시죠?
206% 수익 났어. 5배의 수익률이 차이가 납니다. 어디에 투자하죠? 거기에 투자 중이잖아요. 우리의 종목은 현재 보면 딱 한 종목이 문제지. 그 외에 전체를 보면 상당히 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어떤 종목이 많이 떨어질지 모르고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